총리님, 대한민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국민의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께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부족함이 많지만 잘 배워나가겠다. 최고의 전문가 인재들로 구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이 보실 때 대통령께서 지금 잘 배워나가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의견도 잘 들으시고요. 또 많은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의견도 청취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기도 하실 겁니다. 최고의 인재들로 내각을 잘 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년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몇 %입니까?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것도 대통령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래도 갤럽 조사 결과 33%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역대 최저치죠? 국가를 위해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의 2년차 지지율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같은 갤럽 기준으로 문재인 79, 박근혜 61, 이명박 47%였습니다. 전 정부보다 더 잘하겠다고 정권 잡으신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 여론조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일희일비하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정말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괴롭더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참여한 사람은 국민입니다. 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과라면 총리와 내각이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 유지하고자 그렇다면 국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총리님은 왜 민주당, 국민 그리고 언론들이 오염수 얘기만 꺼내면 괴담, 가짜뉴스 선동으로 몰아가십니까?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괴담의 기준과 구분은 무엇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2020년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는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 제주도가 앞장서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같은 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여전히 삼중수소 트리튬이 남아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 2021년 조영 당시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분들이 말은 괴담입니까? 가짜뉴스 선동입니까? 총리님. 이분들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는 또 가짜뉴스와 선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과학적으로 처리된 기준에 맞는 그런 방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IAEA가 검증하고 우리가 검증하고 있습니다.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의원님처럼 이러한 내용이 오염수를 방출하는데 이거 옳은 얘기냐? 당연히 옳지 않은 얘기죠. 어떻게 오염수를 그대로 방출하는데 찬성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너무나 과학을 무시하시는 것이죠. 네, 정권을 잡았다고 이제 와서 야당과 시민과 언론이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것, 저는 이 자체가 괴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반하장이자 이거는 내로남불입니다. 총리님. 내로남불이고 적반하장은 의원님이십니다. 심지어 문체부는 실제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 TF까지 기도 가동하면서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강행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의원님 아시죠? 100만 명의 수산인들이 제발 정치권이 오염수 방류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괴담이고 가짜뉴스고 선동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에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리님께서 줄곧 말씀하시는 과학적 처리 방류라는 게 네. 도쿄전력에서 받는 후쿠시마 방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도쿄전력에서 만들었지만 IAEA가 검증하고 우리도 검증하고 우리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아서 아니 모니터링하는 실제로 저 시료도 채취하고 했지 않습니까? 다 아시면서 또 딴 말씀을 하시죠. 자, 2주에 한 번씩 일본 IAEA 사무소에서 전문가 보내겠다 하실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후쿠시마 방류 현장에서 직접 감시와 분석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것이 가장 잘 검증이 되도록 그런 어려운 대책을 다 마련해 주셨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충실하게 그 방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보내겠다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참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9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제연구기관 4곳이 완성한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있는데 왜 그동안 비공개하셨습니까? 의원님, 정혜구 이사장님이라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혜구 이사장님은 이 모든 연구소를 관장하시는 경제인문사의 연구회의 이사장이십니다. 이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셨고 그 누구보다도 양심적이고 그리고 소신에 가득 차신 분입니다. 지금 연구 결과를 공개하느냐 공개하지 않느냐는 경제인문사의 연구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바로 정혜구 이사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정혜구 이사장님이 정부가 그거 좀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한다고 들으실 분입니까? 그거는 정혜구 이사장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분석 때문에 감추고 싶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혜구 이사장님이 하셨을 리가 없죠. 그럼 제가 그 내용을 봤습니다. 의원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 어디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처리되도록 해야 된다. 거기 어디에도 과학적으로 처리된 기준 이하의 오염수의 처리의 방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금 선동하시는 것처럼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된다는 말씀만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제연구기관의 연구는 비과학입니까? 아니죠. 이분들은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방류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마치 핵 오염수 그대로 방류해도 좋다. 이렇게 결과를 냈는데 왜 공개를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전형적인 가짜뉴스고 선동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총리님.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100m 달리기 선수 우사인 볼트 아세요? 네. 전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좀 조용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질문한 의원님의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국민의 대표가 질문하고 계신데 왜 그렇게 딴 국민의 대표님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 대표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왜 딴 분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하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조용히 하시래요. 100m 달리기 선수 우사인 볼트 선수 아세요? 네, 압니다. 이 선수가 선천적 척추측만, 골반 기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네, 그렇게 건강한 몸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일시적 과학의 힘을 빌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선천적 질병까지 치유하지는 못하더라고요. 후쿠시마 오염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말씀을 줄곧 해오시는데 그럼 잔류 방사능도 완전히 사라지는 걸까요? 그렇죠. 사라지는 게 아니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질의를 계속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네.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째는 모든 국민 건강에 문제를 끼치는 거는 1밀리시버트라는 기준입니다. 1밀리시버트 기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엑스레이를 한번 찍으면 0.1밀리시버트입니다. 그러면 이 1밀리시버트는 어떻게 과학자들이 안전 기준으로서 예측한 것이냐? 그것은 모든 자연계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핵종을 가지고 어떤 기준 하에 두면 인간에게 미치는 해가 1밀리시버트 이하냐 하는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중수소 6만 베크렐 넘으면 안 된다 하는 기준은 바로 1밀리시버트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다 과학적으로 예측한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1밀리시버트를 1년에 방사능 피폭을 하는 건 알겠다. 그러나 도대체 장기적으로 피폭이 되면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과학적으로는 뭐냐 하면 1밀리시버트라는 걸 정할 때에는 보통 한 70년 정도의 방사능 피폭을 받는 거를 기준을 둔 겁니다. 그럼 왜 70년입니까? 100살도 살 수 있는데. 맞습니다. 100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70년 정도가 되면 세츄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방사능의 피폭 양이 플랫하게 갑니다. 거의 플랫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에 인간이 안전할 수 있는 방사능 피폭이 되는 그런 기준은 지극히 과학적이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받으면 문제가 될 거 아니냐. 바로 그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다 예상해서 그 커브를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세츄레이션 포인트입니다. 총리님, 안 힘드세요? 힘듭니다. 만 답해 주십시오. 이런 선동에 대응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네. 히로시마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 생긴 검은비 피폭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원자탄이라는 거는 그거는 피폭되면 사람이 죽도록 만든 무기 아닙니까? 네. 그걸 어떻게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가지고 모든 국제적인 과학자들이 만든 기준 하에서 컨트롤이 되면서 방류되는 것하고 비교하는 거는 그것도 또 선동이죠. 과학을 좋아하시는 총리님에게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당시 미국은 과학적으로 히로시마에 방사능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75년이 지난 2021년 8월 검은비를 맞은 이들은 피폭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요, 의원님. 정말 중요한 거는 누구 말을 믿지 마세요. 믿지 말고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온 세계와 같이 함께 미국과 구라파와 호주와 뉴질랜드와 IAEA와 모두 같이 검증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죠. 어떻게 그 사람들의 선의를 믿고 어떻게 우리가 앉아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짜 뉴스고 선동입니다. 왜 일본 방문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런 태도라면. 그거는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어렵게 타결한 모든 방안과 똑같습니다. 자, 다르면 말씀해 보세요. 정부 입장이 그러면 찬성이에요? 아니,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까? 저는 국민의 대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답변을 하게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검은비의 잔류 방사능으로 인해서 비를 맞기만 해도, 검은비가 섞인 물을 마시기만 해도, 검은비가 묻은 식물을 섭취만 해도 내부 피폭이라고 일본 정부가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방사능이 실제로 있었음에도 이것을 75년간 없다는 거짓으로 은폐하는데 과학적이란 말이 쓰인 것,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디어 이해를 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님이 핵 공격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전 세계를 향해서 오염수를 가지고 일종의 공격을 한다. 제가 지금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신 줄 이제는 이해하겠어요. 바로 우리 국민의 대표인 의원님께서 지금 과학적으로 컨트롤이 돼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는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 과학적으로 처리된 거의 방류를 지금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가짜뉴스고 이게 바로 선동입니다.